안녕하십니까. 온라인 명사 특강을 맡게 된 서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우리가 로봇을 만들어 볼 겁니다. 물론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어떤 뭐 로봇 태권브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걸어 다니는 로봇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뭐 모터가 우리가 필요하게 되는데, 모터 4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우리가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센서들을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사물 인터넷과 우리가 로봇,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봇에서도 사물 인터넷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로봇을 위해서 우리가 하드웨어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를 만드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이 로봇을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게 되는데, 뭐 이러한 것들을 위한 우리가 아두이노 이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얘기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사물 인터넷과 우리가 로봇에 대해서 볼 텐데, 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사물 인터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로봇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4차 산업이 등장하게 되는데, 일단 그 독일인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BMW나 아우디나 우리가 벤츠와 같이 이 제조업 강국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뭐 아디다스라던가 뭐 퓨마라던가 여러 가지 뭐 스포츠 밴드라던가 우리가 뭐 다양한 어떤 이 전자제품, 뭐 가전제품, 그 다음에 철강, 독일이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죠. 그래서 이 독일은 이 전통적으로 이 제조업 강국이었는데, 이런 제조업 강국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 미래에 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 산업을 모색하다가 일단은 찾아내게 된 우리가 인더리얼 4.0이라고 하는 거를 2011년도에 일단은 우리가 발표를 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이 제조업은 이 농업 우리가 노동 집약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신발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면 이 신발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 제4차 산업이 되면서부터 우리가 3D 프린터라던가 뭐 로봇 같은 걸로 대체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독일에서도 말레이시나 이런 데서 만들었던 어떤 신발 같은 것들을 이 독일 내부적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인더리얼 4.0입니다. 그래서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 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 3D 프린터와 이 뭐 우리가 기본적인 로봇 같은 걸 이용해서 신발을 제조하게 되는데, 기존에 몇백 명, 몇천 명이 했던 거를 우리가 몇십 명으로 이 단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나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인더스트리 4.0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뭐 새로운 시대를 얘기하게 된 게 바로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무언가 이 어떤 스마트 기기들과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 같은 것들을 융합해서 뭔가 만들어 나가는 시대, 이거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융합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징을 줄 수가 있는데,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우리가 증기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됐는데, 우리가 뭐 런던에 뭐 방직공장이라던가 뭐 이러한 것들이 출현하게 되면서 이 대도시라고 하는 게 일단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우리가 증기기관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도시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인구가 또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이러한 공업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사회가 많이 바뀌게 되는데,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사회의 변화를 또 이끌어 나가는 시대가 이러한 산업혁명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9세기에 이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기존에는 우리가 어떤 증기관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는데, 보다 이 에너지를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컨테이너 벨트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뭐 작업의 표준화나 분업화가 들어가면서 대량 생산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3차 산업혁명은 이 PC나 컴퓨터가 등장을 하면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자동화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되죠. 그 다음에 로봇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면서
생산성의 혁신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이 기계와 로봇,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융합을 하는 게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되는데, 일단 맞춤형 생산 같은 게 들어오게 되는데, 어떤 로봇 같은 것들이 보다 이러한 스마트화되는 개념의 시대가 우리가 기본적인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에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또 우리가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우리가 이 컴퓨터가 이 기계나 어떤 이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 컴퓨터 기계가 인간의 어떤 지능적인 것을 모방하는 우리가 어떤 신경망 네트워크 구조로 딥러닝 알고리즘이 최근에 이 각광을 받고 있게 되고요.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근에 인공지능이 갑자기 우리가 또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몇 년 전에 이 구글의 알파고라고 하는 컴퓨터와 우리나라의 이세돌님이 이 바둑을 뒀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사람이 다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사람보다 이 인공지능이 훨씬 더 이 바둑을 잘 두죠. 그리고 현재 이 알파고도 은퇴를 하고요. 이세돌님도 바둑계에서 은퇴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이 인공지능을 못하는 이 바둑이라고 하는 분야를 이 인공지능이 도전을 해서 사람보다 더 잘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분야의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이 지능이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견했던 어떤 사건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인공지능이 갑작스럽게 이 딥러닝 알고리즘과 함께 일단은 발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로봇은 인간을 모방, 그 다음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요. 어떤 센서 같은 게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사항을 판단하는데, 사항 판단할 때 인공지능 같은 어떤 딥러닝 알고리즘 같은 걸 사용을 하고요. 일단은 자유롭게 동작할 수 있는 기계를 우리가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아톰이나 로봇 태권브이나 이러한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어떤 인간의 꿈, 그래서 인간과 같은 노동을 대신해주는 어떤 기계 장치를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로봇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봇은 이 체코어로 노동을 의미하는 로보타라에서 우리가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체코슬로바키아의 극작가인 카를 차페크라고 하는 분이 1920년에 이 희곡을 발표하는데, RUR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반적으로 로봇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됐고요. 여기서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게 바로 로봇이라고 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유사한 모습과 이 기능을 가진 기계 또는 하나의 컴퓨터, 이 학습을 통해서 작동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자동적으로 이 복잡한 일련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일단은 기계 장치를 이 로봇이라고 하게 되는데, 인간의 이 노동을 일단 대신할 수 있는 장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에서 일단 산업 로봇 같은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동차 같은 거 할 때 납땜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것들을 조립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생산한다던가 이런 쪽에 이 로봇이 등장하게 된 게 벌써 몇십 년이 됐죠. 1980년대 90년대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생산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고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지능형 로봇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인식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갖고 있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 같은 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사람의 모습을 닮은 영화 AI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브레이드 러너에서 등장했던 어떤 인간의 모습을 갖는 안드로이드와 같은 로봇 같은 것들이 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로봇은 계속 일단은 발전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기계 능력을 가진 우리가 기계를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로봇을 만드는 우리가 어떠한 기술을 로보틱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보틱스는 로봇의 우리가 활용과 로봇공학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과학자이면서 우리가 SF 작가, 그래서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하는 분이 1942년도에 발간한 단편 런 어라운드라고 하는 곳에서 일단은 최초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사로서의 로봇의 의미는 뭐 기계는 인간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요. 예, 걷기도 하고 말을 하는 기계 장치. 아니면 기계인데 어떤 작업이나 조작을 자동적으로 하는 기계 장치. 그 다음에 남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인데 우리가 어떤 기계도 로봇이라 그러고 뭐 사람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것도 로봇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인간과 유사한 형태를 갖고 어떤 작업이나 조작을 자동으로 하는 장치를 우리가 이 로봇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F물을 읽어보시면 이 로봇의 이 3원칙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작 아시모프가 1950년에 발간한 소설인 우리가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읽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영화도 있습니다. 영화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로봇 행동에 대해서 3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SF 소설들은 이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을 일단은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3원칙을 보시면 제일 1원칙은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고요. 위험에 처해 있는 인간을 방관해서도 안 된다고 해서 인간 생명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봇은 인간의 명령을 복종해야 되는데 근데 일법칙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로봇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해를 끼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명령은 반드시 복종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제3법칙은 로봇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데 단 예외상 일단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법칙을 거스르는 경우는 예외다. 예를 들면 사람의 목숨보다 로봇의 목숨이 중요할 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지만 사람이 위급할 때는 자기 자신보다는 사람이 일단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지만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뭐 로봇 같은 것들이 최근에 우리가 그 일본에 우리가 그 쓰나미가 오고 난 이후에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가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를 측정하거나 수리 같은 걸 할 때 방사능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로봇을 안에 들어보내 가지고 뭔가 이러한 작업들을 하게끔 했는데 방사능에 따라서 우리가 로봇도 당연히 손상을 입겠죠. 하지만 이 법칙, 사람의 명령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지만 이 법칙, 1법칙이 우선순위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군사 로봇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원칙을 위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우리가 뭐 이러한 이 법칙을 규정하게끔 하게 해놓은 이유가 바로 로봇이 인간에 비해서 월등한 어떤 기능이나 성능을 당연히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뭔가 일을 할 수 없지만 인간은 우리가 잠을 자야 되죠. 그런 사이에 뭔가 로봇들이 와서 뭔가 공격을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사람보다 이 로봇이 속도가 더 빨리 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숨어있는 경우에 뭐 적외선 센서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또 확인해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화 뭐 터미네이터 같은 일단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로봇 3원칙이 필요하게 되는데 뭐 이러한 것들을 이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하는 분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1921년도 이 체코의 극작가 이 카렐 차페크가 자신의 형 요세프 차페크의 아이디어 이 소설 RUR에 처음으로 로봇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고요. 일단 1959년도에 유니메이트사에서 이 조셉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일단 최초의 사는 로봇이 개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74년도에 신시네티사에서 최초의 컴퓨터로 제어되는 삼륜 로봇 T3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자동화되는 로봇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1979년도에 일본의 야마나시 대학교에서 SCARA 스카라라고 하는 로봇이 개발이 됐고요. 얘는 간단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손이 제어할 수 있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7년에 일본의 혼다에서 계단을 오르는 인간형 로봇 아시모의 전신인 P2를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1999년도에 일본의 소니에서 최초의 애완견 로봇 아이보라고 하는 것을 출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아이보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 집에 이 강아지를 여러분들이 키울 수 없는 환경 인 경우에 로봇을 대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입양을 하면 계속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키워야 되는 부담감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떠나는 때 항상 또 뭐 데리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목욕이라든가 어떤 건강 관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또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근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전원을 켰다 껐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하고는 좀 뭐 이렇게 애정을 주는 거는 동일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편리하게 또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동 같은 걸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전원을 끈 상태에서 이동이 또 가능하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목욕 같은 것들도 뭐 간단하게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장점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뭐 일단 소니가 일단은 만들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나사에서 우리가 스핏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화성에 일단은 탐사선을 또 보냈습니다. 그 다음 2006년도에 보스턴의 다이내믹스하면서 빅독이라고 하는 로봇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뭐 현재 여러 가지의 로봇들이 더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물 인터넷 시대와 이 제4차 산업 시대가 되면서 로봇들이 더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봇을 이용을 할 때 뭐 인간이 해오던 많은 일들을 지금의 로봇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조로운 작업, 반복적인 작업, 따분한 작업, 불쾌한 작업.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모던 타임즈 같은 걸 보면 나사 같은 거를 이렇게 뭐 자동차 나사 같은 걸 고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현재 이런 것들은 로봇을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고요. 그 다음에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은 쉬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로봇은 쉬는 시간이 없죠. 그래서 언제나 일정 수준의 정밀도와 정확도로 작업을 계속할 수 있고요. 지치지 않죠. 그 다음에 작업의 품질이 항상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양의 제품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게 되고, 사람을 늘리게 되면 뭐 우리가 이제 뭐 수당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을 또 줘야 되는데 로봇은 처음에 도입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뭐 계속 월급이 나가진 않죠. 물론 이제 전기료는 들어가지만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인건비 같은 걸 또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한 작업을 대체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화재 진학 로봇 같은 경우에 뭐 사람이 들어가서 불 끄기 어려운 현장들, 뭐 예를 들면 뭐 유해 가스가 있는 장소라던가 폭발성 물질이 있는 곳이라던가 아니면 앞에서 설명드린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 원자력 공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방사선 물질 같은 거를 취급하거나 유동 화학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사람은 들어가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 그래서 뭐 남극이라던가 북극 아니면 우리가 화성 같은 곳에다가 사람을 보내려면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뭔가를 보내야 되는데 로봇을 보내면 훨씬 더 우리가 작은 비용으로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우리가 위험에 노출할 수가 없는 곳에서 일반적으로 노동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가사를 돕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리 로봇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 보면 지금 뭐 청소기 같은 경우에 이 로봇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청소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이를 돌보는 로봇, 가사 도우미 로봇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인간의 어떤 노동을 이 로봇이 대체해주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봇에 대해서는 뭐 여기까지 간단하게 일단 살펴보고요.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 로봇을 만드는데 이행 보종 로봇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토봇이라고 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봇은 오픈소스 기반의 이종 보행 로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개의 서브 모터와 그 다음에 아두이노 하나, 그리고 디지털 실드와 그리고 이 앞에 그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음파 센서를 하나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라던가 건전지 박스, 그 다음에 로봇을 조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외부에 있는 케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토봇은 이 오픈소스 기반의 이종부인 로봇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3D 모델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reate.arduino cc, 그래서 arduino cc가 아두이노 사이트인데
create.arduino.cc에 프로젝트 허브에 보시면 이 아래 오토보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시면 이 3D 프린터의 모델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사이트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3D 프린터가 있는 경우에 얘를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이 로봇을 직접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3D 프린터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뭐 그거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만, 없는 경우도 또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각각의 부품들, 그래서 4개의 서브 모터나 그 다음에 뭐 아두이노인데, 일반 아두이노 우노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얘는 조금 더 작은 버전인 아두이노 나노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AA 사이즈가 아니라 뭐 조금 다른 형태의 사이즈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뭔가 사용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또 부품을 또 사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는 기성품을 가져다가 일단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아두이노 나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는 우노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제품들인데, 이 아두이노 나노는 일단은 작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은 대신에 우리가 회로를 작게 만들 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노 IO 실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절이 발이 2개인데 이 발을 움직이게끔 하기 위해서 모터가 4개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각각 발 하나당 2개씩 필요하게 되는데 서브 모터 4개를 이용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아두이노에서 서브 모터 4개를 직접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연결하기 위해서 IO 실드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앞뒤 거리를 측정할 때 우리가 초음파 센서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로와 모터를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18650이라고 하는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배터리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별도로 또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만, 뭐 여러분들이 뭐 11번가라든가 옥션 같은 데 가보시면 이 배터리를 또 별도로 판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터리를 또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터로 얘를 출력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뒤에 보시면 뭐 우리가 keysstudio.com에 가보시면 요 또 플러그를 또 팝니다. 저희는 일단 기성품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3D 프린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보시면 이렇게 나사 같은 것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스크류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나사들도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 가시면 한꺼번에 이거를 또 구매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밑에 보시면은 일단 그 판들이 있고요. 아크릴로 이루어진 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 모터 MG90S라고 하는 서브 모터를 쓰는데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부품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점퍼 와이어 케이블, 그 다음에 조립을 하기 위한 스크루 드라이버, 그 다음에 안쪽에 뭐 우리가 그 다리를 붙일 때 사용하는 양면 테이프, 그 다음에 베어링이 있고요. 그러니까 관절을 제대로 편하게 움직이게 하는 베어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M1.6 곱하기 10mm짜리 뭐 스크루 드라이버, 그 다음에 얘와 관련해서 뭐죠? 암놈수놈이 전부 다 있죠. 그리고 볼트 너트를 봐보시면 이 크기에 따라서 M3 곱하기 10mm, M3 곱하기 6mm, M1.6, 뭐 우리가 M2 곱하기 10mm, M1.2 곱하기 5mm, 뭐 이러한 다양한 볼트와 너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여러가지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구매하시려고 하면 또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 있는 경우에는 있는 거를 가져다가 쓰셔도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로봇 조립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 로봇 조립하는 것과 관련한 얘기를 다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조립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서브 모터를 특정한 위치로 다 조정을 해야 됩니다. 서브 모터의 위치가 틀리게 되면 우리가 회로를 만들어서 프로그램 할 때 조금 힘들기 때문에
전부 다 일단은 90도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요 90도로 조정하는 거는 이 뒤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코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90도로 조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일단 순서대로 조립을 하면 되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이 스튜디오에 있는 부품을 썼다고 하면 제일 먼저 이 다리를 만듭니다. 이 다리는 이 두 개의 이 아크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개의 아크릴 사이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넣어 가지고 얘를 고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 고정하실 때 보시면 이 다리가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왼쪽 오른쪽 다리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이 모양을 잘 보고 아크릴 테이프를 위아래를 잘 맞춰 가지고 다리를 일단 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절을 조립을 하는데, 이 관절을 조립할 때는 베어링을 집어넣고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를 봐보시면 지금 두 개의 M3 곱하기 10mm짜리 스크루와 두 개의 M3 너트, 그 다음에 두 개의 8 곱하기 3 베어링이 지금 하나 종류밖에 없으니까 그냥 베어링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4개의 아크릴 플레이트가 필요합니다. 아크릴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크릴판 사이에 베어링을 집어넣고 M 곱하기 10mm짜리 스크루를 집어넣은 후에 끝에다가 요 너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서브모터를 고정하기 위해서 이 서브모터 두 개를 또 쓰고요. 그 다음에 아크릴판을 넣은 후에 4개의 우리가 M2 곱하기 10mm 스크루 드라이버와 너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 아크릴판에다가 다음과 같이 서브모터를 일단은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브모터와 다리를 또 연결을 하는데, 서브모터를 그냥 쓰시면 우리가 이 다리가 헛돌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모터 안에를 봐보면 이 서브모터를 고정하는 이렇게 생긴 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걔를 이 아크릴판에 꼽으신 후에 우리가 M1.2 곱하기 우리가 5mm짜리 이 스크루가 있게 되는데, 얘를 가지고 이렇게 고정하시면 되는데, 고정하실 때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보시고 이렇게 그 스크루를 조여 가지고 고정하시고요. 다음과 같이 또 요 우리가 서브모터에다가 요 다리를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되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요 앞뒤로 요 우리가 서브모터를 고정하고요. 아래 다리에다가 여러분들이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리에 고정하실 때 앞뒤 방향이 있으니까 앞뒤 방향을 잘 생각해 가지고 일단 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리를 다 만드셨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음파 센서를 위에다가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이 눈에다가 초음파 센서를 달면 되는데, 초음파 센서의 단자가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고 나서 4개의 M1.6 곱하기 10짜리 스크류하고 너트를 가지고 이렇게 이 초음파 센서를 고정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판을 고정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이 아크릴판과 4개의 지지대를 넣고요. 위쪽에다가 M3 곱하기 6짜리 스크루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지지대를 고정하면 되고요. 안쪽에 이 보드를 올릴 좀 더 작은 지지대를 또 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초음파 센서를 넣은 개구리 얼굴을 고정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우리가 다음과 같이 배터리 박스를 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다가 디지털 I/O 실드와 나노를 꼽으시고 고정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잘 보시면 이 방향에 따라서 고정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지대가 올라오는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잘못 꼽으시면 다시 풀었다가 조립하셔도 되긴 하기 때문에 일단 해보시고 안 되시면 반대 방향으로 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개의 서브모터를 다른 판에다가 이렇게 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브모터를 동작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 애를 이렇게 아크릴판에 고정해 주시고 난 후에 서브모터에 고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리를 연결을 해 주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판을 연결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로봇을 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과 같이 우리가 간단하게 일단 로봇을 조립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실제 이 로봇을 한번 조립을 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